안녕하세요. 오늘은 A/B 테스트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중 비교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통계 검정을 동시에 수행할 때 발생하는 함정을 이해하고 반페로니, 호름, FDR 보정 기법을 실무 예제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7가지입니다. 먼저 다중 비교 문제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3가지 주요 보정 기법인 반페로니, 호름, 벤저미니 학버그 방법을 차례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에 맞는 보정 방법 선택 가이드와 실전 A/B 테스트 적용 전략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중 비교 문제란 무엇일까요? 통계 검정을 한 번만 수행하면 제1종 오류, 즉 우연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확률은 5%입니다. 하지만 10번의 검정을 동시에 수행하면 최소 1개가 우연히 유의하게 나올 확률이 40%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중 비교 문제입니다. A/B 테스트에서 전환율, 체류 시간, 클릭률 등 여러 지표를 동시에 검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가족 오류율, FWR은 여러 검정 중 적어도 하나가 우연히 유의하게 나올 전체 확률을 의미합니다. 공식은 1-1-알파의 n제곱입니다. 알파가 0.05일 때 5개 지표를 검정하면 FWR이 약 23%, 20개 지표에서는 64%에 달합니다. 즉, 검정 수가 많아질수록 가양성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며 다중 비교 보정은 이 FWR이나 FDR을 통제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파이썬 코드로 검정수에 따른 FWR 변화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알파는 0.0으로 설정하고 검정수를 1개에서 50개까지 늘려가며 FWR을 계산합니다. 결과를 보면 검정 1개일 때는 FWR이 5%이지만 10개에서는 40%, 20개에서는 64%, 50개에서는 92%로 치솟습니다. 이것이 왜 보정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정 기법인 반페로니 보정은 가장 보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유의 수준 알파를 검정 수 n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10개 지표를 검정한다면 보정된 유의 수준은 0.05를 10으로 나눈 0.005가 됩니다. 장점은 계산이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FWR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검정 수가 많아지면 너무 보수적이어서 진짜 효과까지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코드로 반페로니 보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0개 지표의 p-밸류를 생성하고 그중 세 번째에 0.001이라는 진짜 효과를 넣었습니다. 보정된 유의 수준은 0.005이며 이 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오직 0.001 하나뿐입니다. 즉, 반페로니 보정은 가양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진짜 효과도 정확히 탐지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효과의 p-밸류가 0.008이었다면 놓쳤을 것입니다. 호름 보정은 반페로니의 보수성을 개선한 순차적 방법입니다. 먼저 모든 p-밸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그 다음 가장 작은 p-밸류부터 차례로 검사하는데 k번째 검정의 기준은 알파를 n-k 플러스 1로 나눈 값입니다. 첫 번째는 반페로니와 같은 기준이지만 순차적으로 기준이 점점 완화됩니다. 한 번 기준을 초과하면 그 이후 모든 검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코드로 반페로니와 호름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5개 지표의 p-밸류의 2가지 보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지표는 두 방법 모두 유의하다고 판정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표에서 차이가 납니다. 반페로니는 유의하지 않다고 하지만 호름은 유의하다고 판정합니다. 즉, 호름 보정이 반페로니보다 검정력이 더 높으면서도 FWR은 여전히 통제합니다. 이제 FDR, 펄스 디스커버리 레이트와 벤저미니 학버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FDR은 가족 오류율과 달리 거짓 발견의 비율을 통제합니다. 즉, 유의하다고 판정된 결과 중에서 거짓인 비율을 제어합니다. 벤저미니 학버그 절차는 p-밸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I 곱하기 알파 나누기 n을 기준으로 삼아 역순으로 검사합니다. FWR보다 덜 보수적이어서 유전학, 추천 시스템처럼 수백에서 수천 개의 검정을 수행하는 대규모 실험에 적합합니다. 벤저민이 학버그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배류를 작은 순서로 정렬합니다. 그 다음 가장 큰 P-배류부터 기준과 비교하며 처음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 지점보다 작은 P-배류를 모두 유의하다고 판정합니다. 정렬된 K번째 P-배류의 기준은 K 곱하기 알파 나누기 n입니다. 이 방법은 FWR 통제보다 훨씬 더 많은 진짜 효과를 발견할 수 있어 대규모 실험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코드로 FDR 보정의 장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개 지표 중 4개가 진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페로니 보정은 2개만 유의하다고 탐지하지만 FDR 보정은 4개 모두를 탐지합니다. 즉, FDR이 진짜 효과를 훨씬 더 많이 찾아냅니다. 물론 검정수가 적을 때는 반페로니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방법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정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3가지 기준을 고려하세요. 첫째, 검정수입니다. 3에서 5개 정도면 반페로니가 간단하고 충분합니다. 5에서 20개면 호르미 반페로니 대비 검정력 향상을 제공합니다. 20개 이상의 대규모 탐색에는 FDRBH가 최적입니다. 둘째, 오류 허용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 가양성을 막아야 하면 FWR 기반 방법을 일부 가양성을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효과를 찾고 싶다면 FDR을 선택합니다. 셋째, 사전에 정의된 1차 지표가 하나뿐이라면 보정이 불필요합니다. 실전 A/B 테스트에서는 1차 지표와 2차 지표를 구분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차 지표는 단일 지표로 설정하며 보정이 불필요합니다. 이것이 실험의 핵심 결정 기준이 됩니다. 2차 지표는 호름이나 FDR 보정을 적용하여 탐색적으로 분석합니다. 사후 분석, 즉 실험 후에 추가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을 적용해야 하며 그 결과는 가설 생성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실전 코드를 보겠습니다. A/B 테스트에서 전환율을 1차 지표로, 체류 시간, 클릭률 등 6개를 2차 지표로 설정했습니다. 1차 지표인 전환율은 P-배류 0.003으로 보정 없이 유의합니다. 2차 지표들은 FDR 보정을 적용하여 탐색적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1차와 2차 지표를 명확히 구분하면 보수성과 검정력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보정 없이 여러 지표를 검사하고 유의한 것만 골라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P-해킹이라고 부르며 연구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검정수를 늘리기 전에 어떤 가설을 검정할지 사전에 정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정 후에도 P-배류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효과 크기, 이펙트 사이즈를 함께 보고하여 결과의 실무적 의미를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중 검정 시 가양성 증가는 통계적 사실이므로 보정은 필수입니다. 반페로니에서 호름, FDR로 갈수록 덜 보수적이고 검정력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1차 지표와 2차 지표를 구분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 A/B 테스트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중 비교 문제 해결 완벽 가이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A/B 테스트 및 실험 설계 완벽 정보 코스의 다음 강의에서 계속 만나요. 감사합니다.